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한동훈이가 말이죠. 지금 방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고 질문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뻔뻔 쓰는 인간. 이거를 갖다가 무슨 기자회견이라고. 야,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이에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 그래서 지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다. 옳은 얘기예요. 제명할 수 있으니까 제명한 거지. 당헌 당규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 그건 지 열망이면 우리 국민들이 안 받아주지. 왜 또 이것도 우리 국민들을 배신 때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좋은 정치를 바라고 있어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배신자는 날려버려야 된다. 이게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한동훈이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릴 틈이 없지. 한번 잘랐는데 뭘 돌아와. 이게 이제 착고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준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 야, 이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은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와,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여론을 보면은요, 정말 이게 지금 한동훈이가 주장한 대로 이번 당원 게시판 사건 이게 조작이냐, 당부감사위의 발표 내용이 조작이냐 아니냐, 이거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알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요, 경찰의 수사가 좀 빠른 속도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또 이 여론을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번 한동훈의 이 단계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돼서 이루어진 점, 그나마 지금이라도, 당 제명 조치를 깔끔하게 해서 다행이라는 점, 이런 점이고요. 다시는 이런 배신자가 우리 이제 이 보수 정당에 발을 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이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다시는 그야말로 우리 민주 우파의 이런 배신자들, 그동안에 우리 자유우파의 배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배신자들은 다시는 지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자, 이런 지금 이제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인간이 이제 요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이제 제명, 여기에 대해서 이걸 무효화시키는 법률적 대응을 나설 것이냐. 예. 그리고 또 이제 31일 날은 또 여의도에서 장외 집회를 가지면서 이제는 제명을 철회하라고 또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오늘 또 한동훈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또 이 집회를 갖고 흔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끈질긴 인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드디어 이 뭐라고 그러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요즘 말이죠. 매일같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꺼내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승부수를 던졌어요. 과연 이 승부수가 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 양론이 지금 야기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럴 것이 말이죠. 워낙 이 부동산 뿌리도 깊고 땅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민간 부분에서 그리고 서울은 민간 부분에 이 분양 유형은 민간이 분양하고,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공공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요, 지금 그 단지명이요, 잠원동에 있는 오띠에르 반포에 251가구를 지금 만들어내고, 그리고 용산구 이천동에서는 이천루에 750가구, 그리고 화성 동탄에서는 251가구, 수원 강교에서는 750가구, 요렇게 지금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물이 최근에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양도세를 매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를 보면요, 용산 태릉, 과천 경마장, 홍남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 6만 가구는 판교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9 공급 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2028년부터 착공을 해서요. 착공을 한다. 이런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기재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추진 방향. 자, 그래서 이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서울 및 인접지 주요 공급 부지의 세부 입지와 물량 그리고 시기를 오늘 이제 공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그래서 도심권 국공유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서울에서 32,000 가구를 만들고 경기에서 28,000 가구 등 총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2기 신도시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판교 29,000 가구의 2배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도심 내에서 마지막 급사하기 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호를 비롯해서 용산공원 옆 캠프킴 부지 2,500가구, 용산 유수지 480가구, 그래서 용산 주변에서만 13,501가구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1만 가구 규모 개발을 추진하다가 국방부 반대하고 주민 반발로 무산이 된 바 있죠. 그런데 이런 무산이 된 바 있는 노원 태릉CC도 이번에 공급 규모를 6,800가구로 줄여서 재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있는 독산 공급부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2,900가구, 그리고 강서구 군부지에 918가구 중 이렇게 해서 군 보유 토지도 전부 주택 공급에 활용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태릉CC 이거 문재인 때 하려다가 이제 군의 반발로 이제 무산됐는데 이거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밀어붙이겠다. 용산은 뭐 벌써부터 논란이 거의 검토 대상으로 올라온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경기도에게는 과천 경마장하고 인접 방첩사 부지를 활용해서 9,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유입되는 첨단 직주 흔적 기업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이제 해당 부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남시청 북측 그린벨트 토지에도 주택 6,3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성남 구시가지하고 분당의 경계 부분인데다 판교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로서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남양주 군부대에서 4,180가구, 고양시 국방대 부지에 2,570가구도 주택 용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지금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권 위치였기 때문에 입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은 절대적인 공급량은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과거 지자체나 주민 반발 때문에 무산됐거나 또 장기 필요했던 사업주들이 다수 포함된 점도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 지역,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인근, 여기에 이제 많은 주택이 들어서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곳이 아닌가. 그래서 총 34곳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남 삼성동에도요, 서울의료원의 남측 부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518가구가 있고요. 성수동에 있는 옛 경찰 기마대 부지가 26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도 1171가구, 수원시 수원 우편 집중국이 있는 거기에는 963가구, 요렇게 지금 보급할 예정이다. 그래서요, 서울 지역에서는 32,000가구 53.3%, 경기에서는 28,000가구 46.5%, 인천에서 100가구 0.2%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대거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은 좀 인하될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은 지금 이게 계획대로 제대로 이제 추진이 될지 요게 이제 관심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대책의 특징은요, 세무서와 우체국까지 탈탈 털어서 34개 노후 정산을 영끌해서 1만 가구까지 공급하는, 그야말로 뭐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한 이런 지금 안이 아니냐. 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을 잡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우선 지방선거서부터 영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간표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이제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 역풍이 불지 않도록 단단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말이죠. 정말 그 뭐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총리 단독 미국 방문했는데 후폭풍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벤스 부통령한테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요거를 감췄다. 이런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어요.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총리실에서는 그거 가짜야. 요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뭐 좀 사실과 아닌 기사도 물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워낙 유력한 신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 없이 이런 기사를 함부로 싣는 기사는 언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맞는지 아니면 총료실의 보도가 맞는지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저는 당연히 맡겨야죠. 근데 이제 오늘 터진 내용은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미 정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미 국무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백악관에 있는 경호실은 완전히 대통령 독점 경호만 하는 것 되나요? 근데 이제 국무부에는 지금 이제 이 국무부에 그러니까 이제 외교 경호실하고 있어요. Diplomatic Security Service DSS 하는데 요 이제 국무부 외교 경호실은 이제 국무부니까 이제 외교 그러니까 이제 외교 장관 이런 높은 분들 외교적으로 이런 분들을 경호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총리는 외교관은 또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일종의 이제 명시적으로 과연 백악관 대통령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 국무부의 경우에는 이제 외교 경호실에 있기 때문에 외교관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 요인과 그다음에 고위 관료, 국무부 고위 관료 등 외교 요인과 자산, 그리고 정보보호가 주된 임무고 대테러, 대정보 관련 국내외 수사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미 대사 경호, 그리고 시설 보안도 이 국무부 외교 경호국 소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통상 한국의 외교장관이 국무상 미국에 출장 갈 때는 여기 미 국무부의 DSS 요원들이 근접 경호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외교장관한테 제공되는 경호가 이번에 우리 총리한테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배경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뒷말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한국 국무총리가 혼자 단독으로 방미한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전례가 없으니까 이제 뭐 경호를 주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 국무부의 외교 경호교원의 국내 임무와 관련해서 미국 내 임무와 관련해서는요. 국무장관하고요. 그리고 방미하는 외국의 고위 관리, 디그니터리스라고 하는데 고위 관리의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장관 플러스 외국 고위 관리. 그러니까 외교장관이 주 대상이긴 하지만 총리가 대상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부정적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과거 2018년도 19년도에 트럼프 1기 때 북한의 김명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이 방미했을 때 이 국무부의 DSS 요원들이 근접 경호를 한 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경호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금 벤스 부통령이 만났을 때 미국 테크 기업 불이익을 주지 말라 이런 경고와 관련해서 뭔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주한 미 대사관 측에서 김 총리 방미가 결정되기 이전에 과기부 장관한테 서한을 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 총리에 대해서 경고가 없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이건 가장 우선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를 없고를 떠나서 미 국무부가 하고 싶다. 그러면 했겠죠.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하고 싶다. 하고 판단할 만한 이 여건
분위기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김민석 총리 이거를 갖다 패싱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국무부에서는 우리 이제 통일시에서는 의전 경호 모든 면에서도 어떤 불편함도 없었다. 출입국 절차나 백악관 출입 때도 각별한 의전과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쿠팡 측에서 꼬리를 팍 내렸네요. 간만에. 자, 그래서 이제 쿠팡이 생산하는 생리대 가격을 최대 29%나 인하해서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 생리대 전문 자회사 중에 이제 브랜드 루나미가 있는데 중대형 생리대 가격을 크게 낮춰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당 가격이 중형은 99원, 대형은 105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좀 주요 제조사 브랜드 중대형 사이즈 생리다가 통상 개당 200~300만 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다른 유통사들 생리대 제품도 보통 한 12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낮춘 거 이거는 결국 이번 이제 정부로부터 아주 혼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어필용, 로비용,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이미지를 좀 바꾸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약삭빠르게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뭐 약삭빠르든 아니든 간에 정부의 강경론이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는 반발을 받고는 있지만은 지금 생리대 문제.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생리대 문제를 뭐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 20일 날에도요, 국무회에서 생리대는 우리나라가 해외 대비 40%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 봐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잘 알고 뭔가 지금 우리 현 이재명 정부한테 뭔가 좀 꼬리를 내리는 모양을 보여서 지금 앞으로 예상이 되는 정부의 강경한 제재 조치에 좀 뭐라 그럴까요? 제재 조치를 좀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배현진이가 또 난리를 쳤네요. 뭐냐면 왜 내 페북에 와서 반말 큰 소리 치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배현진 내치는 자녀 추정 사진에 대한 박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댓글을 한 네티즌의 자녀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악플 경고 차원이라는 반응과 정치인의 대응 수위가 지나치게 과하다. 이런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25일인데요. 자, 이혜훈이 지명 철회와 관련해서 올린 글이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는 그 글에서 이혜훈이가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 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자, 이렇게 이제 배현진,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죠.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 을 지역 구성원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왜? 지금 배현진은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 네티즌 A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댓글을 달으니까 배 의원이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 치네? 그러면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재차 댓글을 달며 A씨 페이스북에 걸려있던 그러니까 여자아이 사진을 캡처한 뒤에 모자이크로 가리지 않은 채 요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이 사진 속 아이가 A씨 자녀나 손자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아래에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것이 거달까?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나 등 배 의원의 그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댓글 내용이 악플로 보기는 어렵다.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반응한다고?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배 의원의 대응이 부적절하다.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아동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신상 공개 하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배 의원은요, 지난 13일 신상 공개를 통한 위협행위를 독립범죄로 신설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정작 본인이 이를 어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 의원의 대응이 악플에 대한 경고 차원이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현진이 앞서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했다고 밝힌 바 있어요. 지난 8일 날은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배 의원한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문자 폭탄을 보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페북에 공유하면서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 드려야죠 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이 글에서
12.3 계엄 이후에 장이 섰다 싶어 우르르 동남질에서 동양질에 나선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되어도 못 쓸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낸다. 매일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이 이런 일에 시달린다. 저는 이렇게 별을 살아드린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